안녕하세요.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차근하루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1, 2학년 수학 교과서를 꼼꼼히 분석하며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심화되고 확장되는지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3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살펴볼게요. 천재교육 한대희 기준이에요. 3학년 1학기 교과서 살펴보기. 교과서 목차를 살펴볼게요. 수와 연산이 4단원이나 돼요. 그리고 나눗셈, 분수와 소수처럼 중요한 개념들이 새로이 대거 등장하네요. 1단원 덧셈과 뺄셈. 2학년 1학기에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어요. 이 내용이 3학년에는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의 계산 원리를 수 카드를 사용해서 이해하고 계산하는 법을 배워요. 같은 자리의 수 모형끼리 더하는 활동을 통해 세자리수의 덧셈을 세로셈으로 형식화해요. 다음 시간에는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를 배워요. 1의 자리나 10의 자리에서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받아올림이 2번, 3번 있는 세자리수 더하기 세자리수 계산을 해요. 여기서 덧셈의 계산 결과가 4자리수가 되어 1000의 자리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다음은 뺄셈으로 넘어가요. 수 카드를 사용해서 받아내림이 없는 세자리수 빼기 세자리수의 계산 원리를 알아보고 같은 자리의 수 모형끼리 빼는 활동을 통해 세자리수의 뺄셈을 세로셈으로 형식화하는 방법을 배워요. 덧셈과 마찬가지로 다음은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세자리수 빼기 세자리수를 배우고 이어서 받아내림이 2번 있는 세자리수 빼기 세자리수의 계산 방법을 익히며 마무리해요. 2단원 평면 도형. 2학년 도형에서는 원, 삼각형, 사각형의 명칭과 그 성질에 대해 배웠어요. 3학년 평면 도형 첫 시간에는 선분, 반직선, 직선을 이해하고 비교해서 구별해요. 뒤에 배우는 내용들의 기초가 되니 개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다음 시간에는 각의 구성 요소를 알고 각을 그리는 내용이에요. 각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직각의 개념을 배워요. 직각의 모양을 보며 직각의 생김새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생활 속에서 직각을 찾아봐요. 직각을 배우고 난 후 분류 활동을 통해 직각 삼각형을 배워요. 여러 가지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직각 삼각형의 개념을 구체화해요. 다음은 직사각형이 나와요. 분류 활동을 통해 직사각형을 배우고 여러 가지 직사각형을 그리고 만들어 봐요.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정사각형을 배워요. 분류 활동을 통해 정사각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정사각형을 그려보며 2단원을 마무리해요. 3단원 나눗셈. 3학년 아이들의 첫 난관 나눗셈 단원이에요. 2학년 때 배웠던 묶어세기, 띄어세기, 곱셈 구구가 바탕이 돼요. 나눗셈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똑같이 나누어주는 상황의 등분제 나눗셈. 콩 20개를 화분 4개에 똑같이 나누어 심으면 한 화분에 5개씩 심을 수 있음. 같은 양이 몇 번 들어있는 상황의 포함제 나눗셈. 콩 20개를 화분에 5개씩 심으면 화분이 4개 필요함. 같은 상황인데 식이 달라지죠? 먼저 똑같이 나누어주는 나눗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 속 상황이 나와요. 구체물 조작 활동을 통해 똑같이 나눠보고 한 부분의 크기를 구해봐요.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주는 상황인 등분제 나눗셈을 제시하고 나눗셈 기호와 식을 약속해요. 다음은 같은 양이 몇 번 들어있는 나눗셈을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상황이 나와요. 역시 구체물 조작 활동을 통하여 같은 양씩 묶고 묶음의 개수를 구해봐요. 다음은 나눗셈식 10 나누기 2는 5의 상황을 동시에 제시해서 똑같이 나누어주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며 이해하도록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이에요. 처음 배운 등분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배운 포함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종합해서 정리하고 상황에 알맞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여기까지 배우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고 곱셈식을 2개의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는 법을 배워요. 5 곱하기 6은 30을 30 나누기 6은 5,
30 나누기 5는 6으로 표현해요. 이제 반대로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봐요. 24 나누기 4를 계산하려면 4 곱하기 6은 24 곱셈 9구를 떠올리고 6이라는 몫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요. 이 역연산을 능숙하게 하려면 곱셈 9구를 완벽히 익혔어야 해요. 아이가 여기서 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곱셈 9구를 꼭 복습해주세요. 4단원 곱셈. 나눗셈이 끝났나 싶었는데 또 곱셈이 나와서 아이들 머리를 식힐 틈을 안 주네요. 2학년 때 배운 구구단을 바탕으로 심화 곱셈을 배우게 돼요. 먼저 몇십 곱하기 몇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해보며 원리를 이해해요. 몇십 곱하기 몇의 상황을 띄어세기와 반복하여 더하기로 알아보고 수 모양으로 몇십 곱하기 몇은 몇 곱하기 몇을 10배 해서 구하면 된다는 것을 익혀요. 다음 시간에는 올림이 없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수 모양으로 조작해보며 몇십 몇 곱하기 몇의 계산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세로셈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해요. 그리고 나서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거나 1의 자리에서 한 군데만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수 모양으로 조작해보며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세로셈으로 표현해서 계산해봐요. 여기까지 배웠으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모두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수 모양으로 조작해보며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세로셈으로 표현해서 계산해보며 마무리해요. 5단원 길이와 시간. 수와 연산 영역에서 탈출했지만 이번 단원도 만만치 않아요. 2학년 때 1m와 1cm, 1시간과 1분의 관계에 대해 배웠고 시각을 읽는 것, 걸린 시간을 간단히 계산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장 먼저 작은 길이 단위에 대해 배워요. 센티미터보다 작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밀리미터 단위를 알아보며 길이를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 또는 몇 밀리미터로 나타내는 법을 익혀요. 그리고 나서 큰 길이 단위가 나와요. 미터보다 큰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킬로미터 단위를 알아보며 길이를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또는 몇 미터로 나타내는 법을 배워요. 다음은 지난 시간에 배운 1mm와 1km를 바탕으로 주변 물건의 길이를 어림하고 재어봐요. 그리고 지도에서 거리를 어림하고 확인해보는 활동을 하며 상황에 알맞은 단위를 선택하는 감을 익혀요. 길이를 익히고 난 뒤 시간 단위가 나와요. 1초 단위를 알고 초 단위까지 시각을 읽는 법을 알아야 해요. 1분과 1초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간을 분과 초로 나타내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시, 분, 초 단위의 시간의 덧셈 방법을 알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시간의 덧셈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와 연결지어 이해를 도와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시간의 뺄셈 방법을 알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시간의 덧셈과 뺄셈에서 같은 단위끼리 더하고 빼고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은 나오지 않아요. 6단원 분수와 소수. 중요한 단원이 또 나왔네요. 처음 도입되는 분수와 소수 개념이라 지금 기초를 잘 쌓고 지나가야 해요. 6단원 첫 시간에는 전체를 똑같이 나눠봐요. 도형을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나누어 보며 분분할의 개념을 먼저 익혀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를 분수로 나타내는 법을 배워요. 분수로 나타내는 활동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보며 연습해보고 분자와 분모를 약속해요. 다음으로 단위 분수를 이해하고 분수와 단위 분수의 관계를 알아가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약속하고 단위 분수끼리의 크기를 비교해보며 단위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분모의 크기가 같을 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봐요. 주어진 분수만큼 색칠하거나 단위 분수의 개수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요. 그 다음은 소수가 도입돼요. 분모가 10인 분수를 통해 소수를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가르쳐요. 1을 열등분해서 수직선으로 나타내어 보고 1보다 작은 수를 분수뿐만 아니라 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배워요. 그리고 소수를 읽고 쓰는 활동을 충분히 해서 분모가 10인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이해해요. 다음은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의 관계를 이용하여 1보다 큰 소수를 이해해요. 3cm 8mm를 3.8cm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요. 그리고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떠올려서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먼저 1보다 작은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 1보다 큰 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배우며 마무리해요. 3학년 1학기 수학은 1, 2학년 때 쌓아온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화학습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나눗셈, 분수, 소수처럼 앞으로의 수학학습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기초를 얼마나 탄탄하게 다져두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연습한다면 아이도 금세 익숙해질 수 있어요. 기초는 단순하고 쉬워 보여도 결국 모든 수학의 출발점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3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알려주세요.